안녕하십니까, 일러십니다. 네,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랑 조금 동떨어지긴 했지만 안 동떨어진 얘기. 네, 아주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건 어느 유튜버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의 제목은 또 하나의 비밀. 아파트 시가총액 대 GDP. 여러분들 혹시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그 시가총액이랑 GDP랑의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과대평가냐, 뭐 적정 주가냐 아니면 저평가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옛날에 데이터 자료를 해놨던 건데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강남 아파트 시가총액 300조 뚫었다. 서울 예각은 여기 잘랐는데 서울 예각은 오히려 하락 역주행해갖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돼 있죠. 시가총액이란 가격이랑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 모든 아파트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시가의 총액, 시장 가치의 총합을 구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2025년 4월 달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1689조, 전국은 4981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강남구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건 상승률이랑 또 시가총액 큰 거랑은 다르죠. 네, 서초구가 오르긴 더 많이 올랐대요. 시가총액은 강남구가 제일 큰데.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옛날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좀 작업 좀 했거든요. 어떤 데이터냐면 일단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고서요. 전국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국 주택 시가총액,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아파트 시가총액 세 가지랑, 그다음에 이건 지수예요. 지수, 인덱스랑 시가총액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 서울 아파트 지수, 전국 아파트 지수,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질도 하나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M2 있죠, M2. 요거는 오늘 할 건 아닌데 우리가 광의의 통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GDP 노미널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GDP. 요 GDP가 두 개잖아요. 요거는 2005년 기준이고 이건 2015년 기준으로, 아니 2020년인가? 하여튼 요번에 GDP 기준 연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GDP 값이 확 올라가게 돼 있어. 요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 그다음에 여기에 그 각각의 비중. GDP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전국 주택가격 시가총액 비중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을 날 표시하게 돼 있고요. 미국의 리세션 구간도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거든요. 자, 요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차트는 엘리엇 TV 구독 멤버십 해주시면 이거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시가총액, 아니 전국 5,050개 단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개별 아파트 시세를 만들고 그래요. 자, 그 중에 여기 경제지표에 여기 많지가 않죠. 경제지표를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시가총액 눌렀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에 비교 차트를 누르세요. 비교 차트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1부터 해볼까요? 1부터 하면 최초의 데이터부터 나올 거냐. 1부터 한 다음에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꿀게요. 이렇게 로그 차트로 바꾸고 여기에 보조지표의 지표를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어떤 보조지표가 나오거든요. 자, 요런 데이터인데 이거를 1980년부터 할게요. 1980년부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앞에 데이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메뉴를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지우겠습니다. 일단 모든 걸 지웠어요. 요거는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입니다. 명목 지수예요. 지금 약간 쌍봉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폭락할 때 요 정도고요. 로고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 일단 여기에 미국의 리세션 구간을 표시할게요. 미국의 리세션 구간입니다. 여기가 미국 저축 대부조합 사태, 요거는 닷컴 버블 이후에, 요건 리먼 사태 이후에, 요건 코로나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일을 넣을게요.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 보세요. 이게 88년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여기 그다음에 윤석열, 이제 이번 달에 이재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본 자료를 하고요.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 주택 가격이 엄청 세요. 자, 전국 주택 가격의 시가총액 이렇게
데이터가 한국은행에서 1995년 말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다가 쭉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제가 올해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했어요. 왜냐면 지수가 오른 만큼 시가총액도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해 갖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가는 안 올랐는데 시총은 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수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KB나 부동산원이나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나 다 포함이 안 돼요. 왜? 등기가 안 났으니까. 지금 분양권, 입주권 매매 형태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도 시가총액은 포함이 된다고 여기에. 자, 요게 전국 주택 시가총액 이런 차트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높은 게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자, 오른쪽에 눌러서 여기 보면요,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5,264조 원이래요. 현재. 근데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지수도 그렇고 시가총액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지수는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이렇게. 아이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이렇게 있습니다. 정고점을 살짝 넘었어요. 여기에 수치를 좀 표시할게요. 여기에 1,000조 원, 2,000조 원, 5,000조 원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기가 막힌 거는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칠 때요. 그때 딱 시가총액이 2,000조 찍었어요. 2,000조. 그 다음에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00조를 몇 달 전에 넘었어요. 올해 들어서 2,000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남구가 300조 넘었다는 게 나중에 강남구도 넣을 건데 아직 그 작업은 제가 조만간에 할 건데 구별 시가총액은 구하기가 힘들어. 전국 이런 거는 통계청이나 있는데 한국은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제가 GDP를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GDP 대비 몇이에요? 왜냐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GDP도 늘어나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해갖고 여기에 GDP 여기에 기존 이걸 놓을게요. GDP 이렇게 놨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까 91년도에 상투 치고서 여러분들 여기다 전국 주택 이렇게 좀 넣을까요? 전국 주택이 이건 주택각 지수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치고 빠질 때 알고 봤더니 전국 시가총액이 GDP를 넘어버린 거야. 이걸 버핏 지수로 치면은 과열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GDP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88 올림픽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아파트를 막 찍어냈잖아. 올림픽 해밀리,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노원구 주공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기 광명이 아니라 저기 철산 아니고 하여튼 저기 광명 쪽에 있잖아요. 그쪽 주공 아파트도 엄청 전국적으로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과열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다가 주가는 아파트 값은 폭락을 하는데 이 정도면 폭락이에요. 근데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아파트는 찍어내잖아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줄어. 그리고서 꾸준히 아파트가 옆에서 멈춰 있는데도 얘는 계속 올라요. 여기에 일기 신도시 막 들어왔잖아 또 여기에. 자, 이걸 받고 확실히 넘은 건 여기가 2000년 어디냐? 2003년 정도 여기를 V자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2002 2003년도에 확실히 돌파했네. 2003년도에 돌파를 했습니다. GDP를 드디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000조를 넘고서 빠진 다음에 다시 5,000조를 회복해서 지금 5,264조 원이에요. 자, 서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전국보다 더 높아요. 쫙 올라가죠.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서울 아파트를 볼게요. 여기다가 서울 아파트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 까만 거 있죠. 서울 아파트가 리만 사태 이후로 강남은 빠지고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오르면서 박스권에 갇혔다고 이렇게. 출렁 리만 사태 맞죠? 그다음에 반등했죠. 빠지죠.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점프하죠. 지수는 못 오르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은 늘어나.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엘리트가 다 여기에 입주했다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정 하여튼 하남 문정 이쪽에서 신도시 막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리고 하여튼 지수는 갇혀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니까.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막 늘다가 어디까지 늘어나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99.7%까지 갔어요. 99.7%. 시가총액이 99.7%. 이건 제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그런데 여기 갑자기 뚝 뛰어올랐죠. 이게 기준연도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GDP가 확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GDP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다 지울게요. 지수 지울게요. 일단 지수 지우고 여기에 아파트 시가총액 요거 할게요. 비죠.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준을 100을 또 넣어야지. 100을 딱 넣고 좀 키워자. 이렇게 키울게요. 요 GDP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막 가다가 여기가 알고 봤더니 50%야 50%. 요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50%라고. 여기는 한 70%인가 되다가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그때까지 빠졌죠. 근데 그때도 GDP는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급하게 빠지죠. 이게 50%까지 줄더라고. 그러다가 쫙 올라가고 GDP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잖아요. 옆으로 기죠. 근데 아파트 값은 더 오르죠. 그리고 여기에 신규 상장이 엄청 들어왔다고. 여기에 뭐냐 아마 여기에 들어온 게 아마 헬리오시티가 아마 여기 들어왔고, 여기에 고덕 단지들 있죠. 여기 들어왔고 또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수를 그래도 표시하자. 지수 서울 아파트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상투 쳤죠. 그리고 지금 살짝 넘어 있거든요. 이게 거의 쌍봉 근처예요. 노도각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고 강남구는 여기까지 올라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얘가 100%였죠. 100%. 99.7%였다니까.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요게 둔전주공 입주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나. 지수는 이때 지수는 그냥 옆으로 기었어요. 바닥에서 있었다고.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팍 쳐오르죠. 그게 죽었다가. 왜냐면 얘가 떨어질 때 얘는 팍 쳐올랐잖아요. 기준연도 바꿨다고 이거. 그 기준연도 바꾼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 보세요. 한국은행 GDP 등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 변경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4.3%였던 실질 GDP 성장률이 4.6%로 확 늘었어. GDP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가계부채 비율이 뚝 떨어졌어. 100%가 넘던 게 93%로 뚝 떨어졌다니까. 실제 경기와의 괴리의 논란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얘의 기준 연도가 바뀌어서 지수가 데이터가 바뀌면 시가총액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가총액은 기준 연도 바꾸는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10년 전에 시가총액이 갑자기 뭐 지금을 바꾼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올라가 버리면 얘가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여기다가 보세요. 2311조 원 대신 요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을 88.7% 대신 95.2% 요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기준연도를 안 바꿨을 때 요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연도를 안 바꿨으면 GDP가 안 늘어나니까 얘가 요 정도까지 반등을 했을 거야. 그러다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아파트 지수는 전고점을 살짝 넘었거든요. 1% 정도 넘었어요. 그리고 GDP도 꽤 넘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GDP가 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못 오른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요런 사연을 알고요. 여기에 GDP 요 옛날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우고요. 이렇게 어쨌든 22년 이전에는 옛날 데이터 기준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불변으로. 근데 23년부터는 요번에 기준연도 바꾼 데이터를 넣었어요. 통계청에서 다운받아갖고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아갖고 그냥 넣었어요.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얘가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얘가 많이 올라도 버블이 안 되네. 왜? 100%가 안 되잖아. 그쵸? 얘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왜? 얘가 분모거든요. 얘가 분자예요. 얘를 팍 쳐올리니까 얘가 갑자기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원래 얘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96%야. 96%. 그리고 올해 성장률을 시뮬레이션을 제가 0.8%로 플러스 시켰어요. GDP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0.8%만 늘어난다고. 그전에는 2% 3% 이렇게 늘어나다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점은 2021년 엘리엇이 서울 아파트 대폭락 시작한다고 할 때가 알고 봤더니 99.7%였구나.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본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과열이었다고. 옛날에 50% 40% 있다가 60% 70% 80% 하다가 99% 건방지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GDP를 뛰어넘어 하고 대가리 딱 얻어맞아갖고 폭락한 거예요. 이제는 그 대신 여유가 생겼어. 왜? 얘를 바꿨잖아. 성렬형이 기준 연도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GDP가 확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대만을 앞지르고 뭘 앞지르고 막
어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는 어떤 뭘 넣을 거냐면요. M2 있죠, M2. 요 M2. 짠. 요 분홍색 있죠, 분홍색. M2. 그러니까 광의에 우리 통하라고 그러잖아요. M2랑 또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왜냐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수가 안 올라도 막 3,000세대, 5,000세대가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이 어렵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또 대출을 또 풀어주잖아. 그게 유동성 공급이고 M2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변하나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25개구의 시가총액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 만드는데 내가부터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저기 끄집어 모아가지고 또 제 또 시뮬레이션 대학 걸 다 할 거니까 자 여기 또 안 한 거 뭐 있나 볼까? 전국 시가총액 요게 100%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국 주택 시가총액 비중, 요거는 전국 아파트 비중, 요거는 서울 아파트 비중. 요거를 그냥 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보려고 이렇게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트윗 할까?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수를 넣을게. 저 지수 넣어보면 좀 내려가 있어라. 요 정도로 있어라. 요게 전국 아파트 지수예요.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못 넘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 지수도 시뮬레이션 했어도 못 넘었어요. 서울만 넘었어요. 왜? 서울 요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이 넘으니까 시가총액은 더 넘었지. 그렇지만 실질 지수로는요 한참 못 넘었고요. 전국 아파트 지수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거 빠진다고 봐요. 그때까지 서울 아파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제가 볼 때 여차하면 이번 달이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번 달이 고점일지 아닐지 시거래가 기준으로 그럼 7월 달이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7월 달에 하락하는 거는 9월 초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9월 초에 할 수 있다. 2달 후에나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연구 잘하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또 하나의 비밀. 이건 옛날부터 원래 제가 주식쟁이다 보니까 주식 시가총액 가지고 뭐 GDP 대비 시가총액 그다음에 GDP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막 그런 걸 연구했었는데 이게 21년도 2년도까지 하다가 손 났었거든요. 이거 별로 이제 이거 꼭 치고 나서 의미가 없어서.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요거 강남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을 만큼 올랐다 그 얘기 나왔길래 제가 나중에 또 가공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엇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엘리엇 처음 봤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장기 시계일 데이터 그리고 거기다가 L차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몇 천만 원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